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근데 107의 정보관리. 근데 출력하면 이만해져요. 이게 정상의 양이 아니에요, 이게 정보관리 하나가 이만하니까 응용 출력하면 또 저만한 게 있겠죠? 페이지가 저만하니까. 그래서 5회분을 출력을 하면 뭐 떨어지는 모를 수가 없어. 5회분을 출력을 하면.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문제와 답, 그러니까 문제와 답 위주로만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자, 그래서 자, 한번 쭉 보자고요. 1교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험을 볼 때는 사실은 뭐 공부도 좋지만 제가 한번 매번 얘기하지만 약간 기숙사 시험에서는 약간 약은 사람들이 잘 돼요. 예,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내가 잘하는 거와 내가 못하는 거를 분명히 가려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노력을 할 거고 어디에 좀 덜 할 거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잘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토픽을 몇백 개를 해도 시험장에서는 항상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요. 클라우드 오픈 스택이라는 건 일단 기출문제예요. 그럼 이건 알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미 알았어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에 있었으니까 기출풀이 5회분만 보면 이미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은 크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게 되고,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예요? 안드로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모의고사 풀이도 엄청 많이 나왔고, 결론은 2번과 4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2번과 4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중점을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들도 다 잘하는 거예요. 네, 이미. 자, 그리고 랜섬웨어는 기출문제이면서 요 시험의 가장 큰 보안적 이슈인 거죠, 지금. 그죠? 요 시험에. 지금도 이슈잖아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랜섬웨어가 뭐지? 하면 뭐 얘기 끝난 거고요. 그러면 2번, 4번, 5번. 이거는 이미 얘기가, 라이팅 하는데 문제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는 이제 둘째 얘기고, 일단 라이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6번과 7번도 한번 봐보세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하는 PCM 변조가 나왔고요. 이거와 연관된 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부호화를 시켜서 코드를 넣어서 데이터를 확산하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하고 그거에 에러 처리, 페리티 비트에 쉽게 생각하면 페리티 비트 코드 넣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게 거의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소스 코딩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스 코딩에는 C 언어가 있고요, 자바가 있고요. 그만하자는 얘기죠, 이건. 정보통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에 PCM 변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PCM 변조, 채널 코딩, 소스 코딩. 이거 당연히 알아놔야 되고, 에러 컨트롤 방법.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이 과정을 보면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오고 샤논의 법칙이 당연히 나와요. 그럼 이 줄기에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얘는 정보관리가 아니에요. 107의 정보관리 시험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정보관리 색깔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용이 훨씬 더 맞아요. 이런 문제는. 이 문제의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풀이집을요, 응용을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주력적으로 봐야 돼요. 중점적으로. 정보관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답이 없는 문제들 있죠? 뭐 의견 같은 거, 이런 거나 혹은 뭐 계산을 내서 뭔가 펑션 포인트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펑션 포인트도 FP로 낼 수도 있지만 속대 대가 산정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보관리는 4회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2년인 거죠. 4회 시험이나 5회 시험에 한 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응용처럼 나와요. 이게 응용스러워요, 지금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응용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대. 또 때로는 너무 뎁스 있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파고들 필요도 없고요. 패킷 데이터의 에러 유형 3가지를 쓰고 에러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에러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에러. FEC, BEC. 그죠? 에러. 그러니까 얘도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6번, 5번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앞에 하나 더 있었죠? 예, 7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정보관리에서 1교시에 7개를 이 정도 알면 붙어야 돼요. 이게 안 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붙고 나머지는 이제 대충 그냥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이 정도 알면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6개 알고 붙었어요. 이 한 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 한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 대충 7개 나왔으면 여기까지 갔는데 7개 했잖아요. 그럼 여기 못해요? 기출문제거든요. 간판, 디지털 간판, 광고 간판, 기출문제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사이니지도 이제 문제될 게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쭉 올려봐 보세요. 데이터 모델링의 4단계.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이 모델링의 4단계의 과연 정답이 뭘까?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요구사항 받고 개념, 논리, 물리 이거 같긴 한데, 그죠? 과연 정말 그건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다 이거를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풀었어요. 모든 학원들이. 근데 이게 뭐 학원에서 그렇게 푼다고 그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죠. 출제자가 낸 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물음표예요, 제가. 이 요구사항 단계 4단계가.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거는 있죠. 이 시험장에서는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는 누구나 다 쓰는 거고, 그죠? 이건 얘기가 끝난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단계를 내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지 얘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념, 논리, 물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무조건 아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4단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4단계. SI 사업의 모델링의 4단계.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 시의 모델링의 4단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주력이 될 수는 없겠지만 1교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력이 될 건 없겠지만 개념, 논리, 물리로서의 승패는 절대 안 난다고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RA, CI, 권한관리 매트릭스의 권한관리. 이거에 관련된 게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정확히 얘기하면 PM복의 범위관리에서. 범위관리하면 나오는 게 WBS. 그죠? WBS를 또 작업을 하면 액티비티 나오죠. 그 액티비티가 나오고 OBS, 조직을 분리한 거. 그죠? 할 일과 조직을 분리해서 XY축으로 너 뭐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너 뭐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나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너 뭐해? 이렇게 표 하나 만들고, 이 정도? 그러면, 이쪽에서 WBS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쪽에서 조직이 어떤 단계로 분류가 됐고, 최종 결과만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을 쓸 때는 1번, 작업을 통제하기 위한 작업 분류 방법, 조직 분류 방법, RA, CI 이렇게 쓸까? 이런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뭐가 답인지는 몰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요. 얘도 그냥 영어만 봐보세요. 패스트, 빠르게 식별한대요. 여기에 그것도 인증이라고 써놨어, 지금. 그죠? 이게 없었으면, 만약에 이 주제를 몰랐다면, 이게 없었으면요, 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일단 뭐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쉬우면 남도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학원의 틀을 깨서 써야 되겠다. 완전히 깨서.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 1회 가에 못 쓰고, 1회 나에 못 쓰고, 뭐 표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좀 써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 자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단지 이거는 뭐,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표준화 기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건들지 마세요. 알면 좋지만 뭐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그리고 모바일 OS 하면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인가 그렇죠? 타이젠 뭐 이거 좀 쓰고 비교표하고 이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더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맞춰서 내가 4개 완전히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건 이거죠. 정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거 완전히 프리하게 쓸 수 있죠. 7번은. 패킷 에러 처리 방법은.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쭉 가보자고요.
자, 2교시 봐보세요. 2교시에서는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4개를 선택하는데, 딥러닝 있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학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의를 쓰고 활용 분야를 써라, 그 얘기인 거죠. 정의를 쓰고 활용 분야를 써라. 그럼 딥러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이다, 그것만 알면 뭔가 공부를 해서 뭔가 패턴 분석해서 그런가 보다, 어떤 영상이 됐던 어떤 뭐 동영상이 됐던 거기에 공통적인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 영상은 뭐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특징 분석이거든요. 특징 패턴.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런 거라가 신경망, 그래도 신경망도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딥 뉴럴넷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확실한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출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핵심적인 패턴을 분석하는 걸 묻지 않고 그냥 개념을 물었죠. 그냥 개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기계학습이야 이것만 알면 대충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딥러닝의 정의를 쓰라고 했어요. 정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채점할 때 논리력이 부족하다,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정의라고 그랬죠. 얘는 서론 쪽의 질문이에요. 맞죠? 기승전결에서 본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차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돼. 탄생 배경, 필요성, 뭐 등장 배경, 그죠? 정의, 개념, 개요,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뭐, 발전 방향, 발전 동향, 그래서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가질 수 있는 표현에는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정의라니까 뭐, 구성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타이밍이 느려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을 보면, 정의하면, 정의, 개요, 그 다음에 뭐 정의 개념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의의 주체별로 등장인물로 할 수도 있고, 토픽명을 써서 정의를 쓸 수도 있고, 발전 단계처럼 정의를 쓸 수도 있다. 이거를 리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찝어내는 거야. 그래, 이번엔 이거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스피드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한번 봐보자고요. 딥러닝은 얘는 우리가 뭐냐면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관련된 줄기입니다. 줄기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토픽들은 뭐가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그죠? 그럼 뭐 얘기했던 기계학습, 그 다음에 기출문제의 A-스타 알고리즘, 그죠? 우리가 저번에 잠깐 뭐 들은 거 있잖아요. 최적화 기법, 그죠? 최적화 기법 뭐 있었죠? 분할과 정보, 그 다음에 동적 계획법, 그 다음에 퇴각 검색, 그 다음 분기 안정법, 그죠? 얘네들의 줄기라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할 때 이거에 관련된 줄기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얘 기계학습이야? 얘한테 뭐 마이닝 이런 거야? 그걸 빨리 식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얘가 효과가 커요.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없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응용하는 예를 써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IoT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쓸 수는 있는 줄 알겠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써야 되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볼 때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와 내가 모르는 거를 빨리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던 간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모르거나 정말 잘 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응용 분야라는 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 알죠? 박스 몇 개씩 하면 그림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림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IoT의 그림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그 IoT의 그림을 그릴 때 부분적 요소 기술들이 나오죠. 모르는 거는 부가적인 걸 깊게 써서 끝내야 돼요. 내가 이거의 핵심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럼 센서 이런 부가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의 요소 기술의
그 IoT에서 딥러닝을 쓴다면, IoT에서 딥러닝을 쓴다면 어떤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나오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매자, 그죠? 구매자, 결제자, 그죠? 금융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뭔가 결제라고 하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딥러닝을 보안으로 봐보세요. 뭔가 분석을 해서 보안 쪽에 탐지를 하려고 그래. 보안 쪽에 탐지 방법 아주 간단히 말하면 두 개밖에 없어. 뭐죠? 그죠? 봐보세요. 이상탐지와 오용탐지, 이상탐지와 오용탐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시그네이처 기반, 시나리오 기반, 시그네이처 기반, 지식 기반 그런 거 좋아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false positive, negative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딥러닝의 결과가 false positive와 negative 측면에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행히 얘는 응용을 물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물었으면 그냥 접어야 돼요. 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잽싸게 알아놔야 되고요. 이거 봐보세요. 필요성과 도출 기법. 이거를 못 쓰면 내 시험장에 와 있다. 방문한 거죠, 우리. 그냥 방문한 거예요, 그냥 시험장에. 자, 어떻게든 쓸 수 있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안 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그러죠? 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끝장을 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 도출에 일단 필요성 제끼고 5가지 방법 봐보자. 5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설문,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 친구도 그럴 것 같은지. 내 친구도 그럴 것 같은지. 프로젝트를 10년 해본 전문가가 답을 쓰는데 그렇게 쓸 것 같은지.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프리한 기준으로 써야 돼요. 요구사항 도출 방법은 첫 번째, RFP를 기준으로 기능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기능에서는 핵심 선택, 필수 요소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1차. 그죠?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요구사항에 대한 어떻게 상세화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터뷰가 됐건, 브레인스토밍이 됐건, 롤플레이가 됐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4줄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되죠. 요구사항 노출 방법의 5가지. 프로젝트가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만드는 프로젝트인 건지, 또 프로젝트가 패키지인 건지, 그죠?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만드는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게 롤플레이, 이거예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조금 더 잘 쓰고 싶으면 문제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게 문제가 추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항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고 조건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5개만 쓰라는 거지.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잡아주는 거야. 이런 경우, 이걸 때려주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는 거죠. 또 반대로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내가 개발을 하는 경우 도출 방법은 다를 수도 있죠. 왜? 객체 지향은 유지 케이스 드리븐이라고 하니까 사용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적 방법론은 또 다를 수가 있고 정보공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도출 방법의 이 5가지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다르게 쓰는데 굉장히 유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봐요. 자,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몰라. 그럼 통과. 이제 못 쓰는 거고. 자, 비콘. 안테나잖아, 안테나. 안테나 하면 생각하는 거 뭐예요? 폴 안테나. 어레이 안테나 여러 개 꼬이는 거, 이거 IoT에 관련된 거죠. 그죠? 이번에 시험을 갔는데 IoT가 공부를 안 했으면 얘기할 게 없는 거고, 클러스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클러스터, 이거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K, 니어 근처래요, 근처. 뭐예요, 이거?
뭔가 거리 기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죠? 우리 거리 기반하면 뭐예요? 중심값 잡고 자르고, 그죠? 왜 이거 물었겠어요? 문제를 이거밖에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거리 기반 이런 거 갖고 군집하고 이 정도밖에 못 낸다고. 이런 기계학습 마이닝 이쪽에서는 뎁스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맨날 이런 유사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것만. 자, 밑으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개념과 ACI 직렬성.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 네. 별짓을 다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방어에 방어. 공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6개 중에 나는 어딘가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공격하실래요? 첫 번째. 그 대신 이거부터 풀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는 공격이야.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통과. 그 다음에 얘도 좀 써야 돼. 그러면 얘는 내면 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본만 쓰고 끝내야 되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이 직렬성 이거 있죠. ACID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은 원자성이어야 된다,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립성하고. 그죠? 그러면, 이 직렬성, 봐보세요. ACI 특성은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는. 트랜잭션의 개념이라는 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단어 몇 개나 글을 그림으로 바꿨거나 그 정도의 기교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바뀌어. 직렬성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2의 n개를 1로 바꿔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직렬이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서 뭔가 한다라는 거. 단일 시스템에서의 트랜잭션 직렬성과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직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그냥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자, 넘어갑니다. 자, 포그 컴퓨팅 인터넷 전문은행 이거는 이거 얘기할 게 없는 거 알죠? 핀테크. 이거는 그냥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핀테크를 모르면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자, 얘네와 관련된 어떤 패밀리들을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핀테크. 핀테크를 써는 카카오톡이 은행이 된대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된대요. 그죠?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증, 로그인을 한다라는 건 봐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 우리 뭐 하죠? OTP 카드 이거 나눠줘서 뭔가 하죠? 그리고 보안 카드도 이렇게 나눠주죠? 결과적으로 이거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잖아. 지점이 있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바일로 간편 결제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죠? 그럼 이쪽의 이슈가 뭐겠어요? 안전하고 빠른 인증. 이거죠. 안전하고 빠른 인증.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FIDO. 스마트 OTP.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마트 OTP. 얘네들이 패밀리예요, 지금. 그 패밀리에 군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편 결제, 이것만 생각하세요. 삼성페이 갖다 대도 드득하고 결제되더라. 삼성 속관을 넣으면 지문에서 열리더라. 그죠? 지문 정보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내용은. 그래서 스마트 OTP, FIDO 이거는 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핀테크까지. 그래서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고 빅데이터의 3V. 뭐야 이거. 아무리 써도 기출문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출제자가 별로 아는 게 없거나 빨리 쓰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이 나왔어. 해도 너무했어 이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여기는 O2. 이 영어만 봐도 대충 알겠다. 씨. 그죠? 여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얼마 안 됐는데 전체 문제에서 대충 들어본 거거든요. 브레인 컴퓨터 뭐겠어? 브레인 뭐예요? 그거잖아 이거. 뇌잖아요, 뇌. 뇌가 컴퓨팅한데. 그럼 이거 뭐하는, 이 안에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럼? 핵심은. 기계학습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거 같죠? 여러분들 이런 거 준비되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물론 이게 영어가 해석이 안 되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냥, 뭔가 사물을 보고, 뭔가 뇌가 알아서 뭔가 판단하면 뇌파 갖고 뭔가 하나 봐. 우리가 아는 뇌에 대한 거 뇌파밖에 더 있어요? 들어본 말? 그리고 용어 하나도 없어요. 뇌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뇌와 비슷한
뇌와 비슷한 토픽을 하나 공부했지. 그게 뭐예요?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신경망. 그나마 세포 증식으로 뭐 이거 비슷한 게. 자, 그래서 그냥 공부를 그냥 봤는데 포구 컴퓨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그냥 이걸 봐도 네 문제가 대충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쉬운 문제지만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르게 할 게 없거든. 그래서 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교시 한번 보죠.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을 생각하고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제조 중심의 삼성전자와 제조 중심의 뭐 대우조선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제조 중심이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그 앱처럼. 그죠? 앱스토어처럼.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자의 개념과 처리 방법에 대해 쓰세요. 이거 보완 안 하죠?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거. 이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죠. 쭉 봐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및 이런 QoS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고. 소프트웨어 정의 시스템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개인정보도 기출문제고.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이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요. 네, 웬만하면. 확실한 카드 없으면 괜히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이런 게 좋아요. 영국의 어디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제도의 장단점은 뭐고, 미국은 뭘 만들었고, 이렇게 쓰면 땡큐인 거죠. 이런 카드 없으면 글은 다 쓸 수 있어. 과제 5개? 인력을 양성합시다. 교육 체계를 개발합시다. 정부 주도로 추진합시다. 빵점이에요, 빵점. 정말 빵점 나와요. 그거 그냥 해도 누구나 다 생각하죠? 그럼 정말 빵점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이거는 30분 줘야 돼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죠. 이진 탐색 트리. 그냥 잘 그려. 이진 트리. 풍선 그리는 거. 노드의 밸류의 레프트 라이트 트리. 그죠? 이거 그냥 일반 트리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임의 숙주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압축 기법과 암호화의 동작 원리. 압축 기법. 기본 뭐죠? 빈도수. 그죠? 빈도수. 허프만 코드. 그죠? 그러니까 딴 얘기로 하면 런랭스. 허프만 코드. 그죠? 압축 기법 뭐죠? 혼동과합산. 그죠? 혼동과합산이라는 게 대치. 값을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자리 바꿈. 그죠? 자리 바꿈하라. 그 다음에 자리 바꿈해라.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대치하고 자리 바꿈해라. 그러면 자리 바꿈할 때 어떻게 해요? 압축 자리 바꿈을 해. 줄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할 데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뭘 써라 이렇게 나열시키죠? 나열시킬 때 A는 이다, B는 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보세요. 이놈과 이놈이 관계가 있는지. 압축과 암호화는요, 그 기법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축을 기반으로 압축과 암호화의 관계도 써도 된다고요. 이 질문에. 그리고 암호화는 암호화 기법의 가장 기본 뭐예요? 첫 번째 1번 시저의 암호화. A를 Z로 바꾸세요. N값에 따라 값을 바꾼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고대 암호화고. 기계식 암호화. 타자기처럼 딱 누르면 무슨 암호문이 나와. 기계식 암호화. 그 다음 세 번째 현대 암호화. 블럭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가장 기본 원리는 아까 혼동과합산이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근데 바이러스가 임의의 숙주에 감염돼 있다라는 걸 바이러스가 임의의 숙주에 감추기 위해서 압축과 암호화를 한대. 그러니까 이건 풀어야죠. 그 정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사물 인터넷이죠, 지금. IoT죠,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IoT 관련된 게 몇 개 나왔어요? 핀테크, IoT 이 문제. 그 다음에 아까 FIDO, 그죠? 한 3-4개 나왔죠? 뭐냐면요, 낼 게 없어요. 요즘 최신 기술이 없어요. 최신 기술이.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지금 4교시까지 문제만 대략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 줄기 몇 개를 잡는 게 참 중요하구나. 물론 그 큰 줄기라는 건 지금 여기에 없는 문제도 있어. 그게. 그러면 큰 줄기를 우리가 나름 정리해보죠. 첫 번째 1번 뭐예요? 이 문제만 보고 IoT. IoT 계열의 기출풀이를 다 뽑아서 다 묶어보세요. 얘가 IoT야? 핀테크야? 이거 다 뽑아보세요. IoT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줄기 뭐예요? 빅데이터. 비록 한 문제 나왔지만, 그죠? 여기서 비록 한 문제 나왔지만, 빅데이터. 세 번째 큰 줄기 뭐예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기출문제. 그죠? 개인정보 관련된 기출문제. 네 번째 큰 줄기 뭐예요? 여기 아까씩 지나갔죠? 요거. 검색. 자료구조. 자료구조의 소트와 검색. 그죠? 소트와 검색. 네, 검색.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절차. 그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절차.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 이 지금 7개밖에 안 나와요. 맞죠? 7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구사항 관리. 그 다음에 객체지향 모델링 절차. 객체지향 모델링 절차. 이런 게 큰 줄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그죠? 큰 줄기. 이런 게 큰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왔는데 뭐 SDN 뭐 이런 말이 나오죠? SDN 전략. 이게 전략의 명의이기도 해요. 정부에. 자, 그러면 SDN은 별거 없어요. SDN 빼고 SDN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학습 관련된 거.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거, 기계학습, A스타, 최적화 기법, 이런 큰 줄기죠, 지금. 10개. 그리고 하나 더 넣으면 데이터 검색 관련된 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술사 자료를 보면 답안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글을 읽어봐도 이해 안 되죠. 그 왜 그럴까요? 모르는 데 써서 그래. 아는 사람이 문장을 쓰면 글을 읽어보면 한글이 왜 이해가 안 돼? 모르는데 문장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한번 그 10개, 뭐 11개, 뭐 지금 기억나는 거 대략적으로 잡았지만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출풀이를 5년치를 다 출력한 다음에 그 주제를 묶어요. 잘라서. 그럼 블럭을 만들죠. 10개의 블럭을. 그리고 쭉 읽어봐.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 그러면 기계학습의 개념만 뭐 인터넷을 찾건 자료를 읽건 서술형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한 10분짜리를 리뷰해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걔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소트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소트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A스타 알고리즘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가 제일 설명 잘해요? 그거.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기대치가 너무 큰 거고요. 그거 했으면 저 논문 썼어요. 그런 거 잘했으면. 나 그런 거 하기 싫었어. 했고요. 이제 누가 잘해요? 유튜브가 제일 잘해. 유튜브에서 A스타나 이런 걸 찝어서 조회해보세요. 정말 잘해요. 그걸 찝어서. 그래 딱, 토픽을 딱 찝어서 조회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리뷰, 한 5분 정도 리뷰 듣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 시험에 떨어져도 좋다. 근데 이 10개의 군집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걸. 이 10개의 군집에서. 그리고 이게 20개가 되면 거의 안 빠져요. 이 군집이. 그래서 그것만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1교시를 한번 보죠. 1교시 보기 전에